1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5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3개, 2번 4개, 3번 5개, 4번 6개, 5번 7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공인중개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는 건설교통부에 둔다. 2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 취소 처분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3번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번 미국 국적을 가진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5번 2004년 11월 14일 시행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2007년 11월 13일까지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된 자. 2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 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 4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번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은 2번입니다. 5번 A군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공인중개사 갑과 중개법인 을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병 및 소속 공인중개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B군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번 갑이 B군에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3번 이 B군에 분사무소를 두고자 할 때는 B군 군수에게 병의 자격증사본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번 은 B군, C군, D군에 각 분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5번 병과정은 업무 개시 전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중개업자 등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에는 권리 이전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2번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사본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번 공인중개사갑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당해 도지사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번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에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등록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5번 중개업자는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2번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3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연수교육을 받았을 것. 4번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5번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자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 중개라고 하였다. 2번 시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3번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하였다. 4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5개 광고물에 표시하였다. 5번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정답은 2번입니다. 9번의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갑군, 군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는 2007년 1월 11일 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에 을군 군수에게 이전 사실을 신고하였다. 2번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였다. 3번 중개업자 D는 중개사무소를 병군에서 정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 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번 중개업자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적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5번 중개업자 F는 중개업자 G가 사용 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였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자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번 중개업자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7월에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에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였다. 3번 중개업자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10월에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4번 중개업자 D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2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5번 중개업자 E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번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자 A는 매도 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2번 중개업자 C는 중개 의뢰인 D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재하였다. 3번 등록관청은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E에게 3월에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4번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5번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12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다. 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3번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4번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번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13번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사항이 아닌 것은? 1번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번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번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4번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5번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은 5번입니다. 14번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없음. 2번 1개. 3번 2개. 4번 3개. 5번 4개. 정답은 5번입니다. 15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 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3번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 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가 없다. 2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3번 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 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4번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 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 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다. 5번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 가격 및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7번 법인인 중개업자 갑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1번 3천만 원, 2번 5천만 원, 3번 1억 원, 4번 2억 원, 5번 3억 원.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2번 이 제도는 계약 이행 기간 동안의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번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번 중개업자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번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2번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이다. 3번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한다. 4번 중개업자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5번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을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20번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5번 5개. 정답은 1번입니다. 21번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1번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원, 3번 중개업자인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4번 폐업 신고 후 1년이 지난 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정답은 1번입니다. 2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자격이 취소되고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2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3번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4번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5번 폐업 신고 전에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재등록 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2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5번 5개. 정답은 2번입니다. 2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번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3번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4번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25번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협회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2번 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건설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3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4번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5번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번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중개업자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의 벌칙 내용은 다르다. 3번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번. 중개업자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5번.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7번.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번.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는 중개업자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3번. 중간 생략 등기의 방법으로 단기 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번.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번.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더라도 스스로 몇 건의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정 지처분과 업무정 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격정 지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하고 업무정 지처분은 등록관청이 한다. 2번. 자격정 지처분의 대상은 소속 공인중개사이나 업무정 지처분의 대상은 중개업자이다. 3번. 자격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4번. 업무정지처분은 법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일을 할 수 없으나 자격정지처분은 그에 관한 규정이 없다. 5번. 이중 소속에 해당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중개업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29번. 왜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영토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번.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3번.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취득할 수 없다. 4번.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5번. 토지 취득허가 의무에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이라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30번. 왜 중개업자가 부동산 경매에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2번. 담보가 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된다. 3번. 전세권은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4번. 압류채권자의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에 대항하지 못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5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은 4번입니다. 31번. 의 중개업자가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배당 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자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월 이내에 배당 요구 신청을 하여야 한다. 2번.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 신청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3번. 관청의 증명이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매수 신고 시에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4번.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번. 매수 신고가 있은 뒤 경매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 경매 신청으로 발생된 압류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입니다. 32번. 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 중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계약서 2번. 증여계약서 3번. 임대차 계약서 4번. 전세권 설정 계약서 5번. 저당권 설정 계약서.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주택임대차 중개에서 중개업자 갑 2 임차인을 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은 1번 12만원 2번 19만 5천원 3번 20만원 4번 24만원 5번 30만원. 정답은 4번입니다. 34번.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확인 설명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조사 방법 중 틀린 것은 1번. 중개대상물의 종류, 면적, 용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본 등을 통하여 조사한다. 2번.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조사한다. 3번. 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4번. 환경조건 중 비선호 시설, 입지조건은 현장 확인의 방법으로 조사한다. 5번.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조사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및 예규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 2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관할 지방법원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3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 이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4번.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 및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요건이다. 5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의 결격사유는 서로 다르다. 정답은 4번입니다. 36번. 왜 중개업자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만을 가리킨다. 2번.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의 단분, 형태로 합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번.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4번.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번.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7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번.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번.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5번.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계약일, 2번 물건의 인도일시, 3번 거래 예정 가격, 4번 거래 당사자 간 약정 내용, 5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정답은 3번입니다. 39번 중개업자가 상가 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2번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가 건물 임차인이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3번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5푼을 초과할 수 없다. 4번 상가 건물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번 상가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40번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번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2번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번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 취득할 수 없다. 4번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5번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1번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공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번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지적공부 등록에 관한 사항, 3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4번 국토계획 및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5번 토지에 관련된 정보의 조사 측량에 관한 사항. 정답은 4번입니다. 42번 우토지의 이동, 기동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록 전환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2번 분할의 경우 분할 후에 필지 중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3번 신규 등록의 경우로서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의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여야 한다. 4번 합병의 경우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번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43번 지적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서 토지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도곽선의 수치, 2번 도면번호, 3번 대장의 장번호, 4번 토지 등급, 5번 경계 또는 좌표. 정답은 5번입니다.
44번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번 경계점저 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축척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3번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4번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번 시 도지사는 도면이 훼손 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45번 부동산 중개업자 갑 2 매도 1회 대상 토지를 매수 1회인을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1번 지번에 관한 사항 2번 소유자에 관한 사항 3번 지목에 관한 사항 4번 경계에 관한 사항 5번 토지의 소재에 관한 사항 정답은 2번입니다. 46번 지적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은 전자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2번 경계점저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한다. 3번 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4번 신규 등록 전환을 하는 때에는 새로이 측량하여 각 필지의 면적을 정한다. 5번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의 면적 결정은 합병 전에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그 필지의 면적으로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47번 신규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규 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번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번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규 등록을 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4번 공유수면 매립에 의거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규 등록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준공인가 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번 신규 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그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그 서류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8번 지적 측량을 하는 자가 지적 측량을 위하여 장애물을 제거한 경우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특정인을 위한 지적 측량이 아닌 경우 측량 행위자가 속한 소관청 또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2번 손실보상에 대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3번 손실보상에 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할 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번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5번 지적 측량이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은 그 특정인이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49번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 측량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한다. 2번 민간 개발 사업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3번 측판 측량, 경위 측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측량, 사진 측량 및 위성 측량 등의 방법에 의한다. 4번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해당 지적 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5번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측량을 지적 현황 측량이라고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50번 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번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번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4번 지적정보센터의 정보 제공 여부는 중앙지적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5번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적전산자료, 주민등록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지적위성기준점 관측자료 등 토지 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51번 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도에는 중앙지적위원회, 시군구에는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번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지적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임명한다. 5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52번 지적법상의 벌칙 규정 중 틀린 것은? 1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 수수료의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번 지적측량 수행자가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번 지적편집도 간행 판매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및 그 상대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번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지적기술 자격 취득자가 아닌 사람이 지적측량을 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번 등록기준을 갖추어 교부받은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와 그 상대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53번 부기등기 형식으로 행하는 등기가 아닌 것은? 1번 환매특약의 등기, 2번 전전세권 설정 등기, 3번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 4번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 5번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은 저당권 변경 등기. 정답은 4번입니다. 54번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등의 열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 초본이 발급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요하지 않는다. 2번 누구든지 등기부와 부속 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3번 누구든지 타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등기부 등 초본이 진위 여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4번 누구든지 자신의 등기 신청 사건에 대하여 그 진행 상태를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5번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의 열람 및 등 초본이 발급의 경우 수수료 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55번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 소유권의 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지적공부 소관청에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번 건물의 구조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1개월 내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3번 등기부와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4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에는 토지대장 등본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번 등기부와 대장상 소유자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부를 기초로 대장상 소유자의 표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해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입니다. 56번 등기의 유효요건 및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번 갑의 A 부동산에 예고 등기가 있으면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2번 갑의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므로 그 물권의 효력도 소멸한다. 3번 갑의 미등기 부동산을 이매수하여 직접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더라도 무효이다. 4번 갑의 A 부동산을 이매수하여 병에게 전매한 경우 갑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병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을의 토지에 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더라도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정당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57번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거래가액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2006-11 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 인증서로 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2번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 인증서가 판결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3번 신고필증상의 부동산이 한 개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복수이더라도 매매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번 당초에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등기된 매매 목록을 경정할 수 있다. 5번 등기원 인증서와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등기 신청은 각하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58번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 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 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 유형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2번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사용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할 수 있다. 3번 전자신청의 경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4번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도 위임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번 집단 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은 지연 처리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 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9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2번 근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 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3번 갑, 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을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 병은 갑과 공동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번 갑질 병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 명의인이 갑인 경우 최종 매수인정은 을과 병을 순차로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번 민법상 조합을 등기 의무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없지만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0번 등기 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취하에 대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한다. 2번 등기관이 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입하고 날이 나기 전까지는 등기 신청의 취하가 가능하다. 3번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4번 동일한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5번 전자신청을 취하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61번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1번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2번 시 9급 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번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4번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5번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정답은 2번입니다. 62번 말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기존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2번 등기관은 등기 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때에는 예고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3번 전세권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계약서와 전세금 반환 증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전세권의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번 저당권의 목적이 된 소유권의 말소 등기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인 저당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번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실행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말소할 수 있다. 정답은 5번입니다. 63번 가등기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2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3번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경료된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4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5번 가등기 가처 분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가처분의 명령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64번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규약상 공용부분은 등기부의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2번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일용지를 사용한다. 3번 구분 건물의 요건을 갖춘 일동의 건물 전체를 일반 건물로 등기할 수 없다. 4번 대지권 등기 후 건물 소유권에 대한 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는 건물만에 한한다는 취지의 부기가 없는 한 대지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번 건물의 등기용지에 대지권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65번 지방세로서 보통징수 방법만으로 부과 징수하는 것은 1번 지방교육세 2번 양도소득세 3번 종합부동산세 4번 등록세 5번 재산세 정답은 5번입니다. 66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재산세 과세기준일 2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3번 등록세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4번 재산할 사업소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5번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정답은 4번입니다. 67번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등기된 주택임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5년 동안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3년 동안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2번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1년 6개월 전에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3번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2년 동안 보유하고 6개월 동안 거주하던 중 양도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불령이 정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로 이사한 경우
4번.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1년 동안 보유하고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일부터 6개월 전에 2년 동안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5번.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1년 전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7년인 경우. 정답은 3번입니다. 68번.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틀린 것은? 1번. 민법상 점유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번. 장기 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빈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5번.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정답은 1번입니다. 69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누진 세율제도 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 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2번. 미등기 양도자산, 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3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비사업 용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45%까지 공제될 수 있다. 5번.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은 5번입니다. 70번. 소득세법상 국내 자산의 양도 시 양도소득과세 표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3번. 장기보유 특별공제. 4번. 양도소득기본공제. 5번.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정답은 5번입니다. 71번. 소득세법상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당해 2주택은 등기된 주택임. 1번. 2주택을 연도를 달리하여 양도하고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면 각각에 대하여 연 250만 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된다. 2번.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3번.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4번.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본래의 세율의 1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5번.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양도가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기부 기재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72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번. 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번. 지상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번.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영업권의 단독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번.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정답은 4번입니다. 73번. 이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2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3번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등기. 5번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귀속 또는 기부 체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정답은 1번입니다. 74번 아래의 자료를 기초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 A법인의 주주인 갑이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과세되는 취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1번 2억 원, 2번 4억 원, 3번 5억 1천만 원, 4번 6억 원, 5번 10억 원. 정답은 4번입니다. 75번 이 지방세법상 등록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 1번 가등기, 2번 가압류, 3번 가처분, 4번 경매신청, 5번 저당권의 설정. 정답은 1번입니다. 76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2%이며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번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하여 납세 의무가 있다. 3번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중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산출세액의 50%를 경감한다. 4번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6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5번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7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이 아님 중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은 1번 과세기준일 현재 군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과수원. 2번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3번 1985. 1부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4번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5번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정답은 2번입니다. 7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 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2번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3번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 4번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5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79번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2번 주택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3번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당해년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 담상한액은 전년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300%로 한다. 4번.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5번. 종업원, 법령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 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80번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또는 토지분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임. 1번 세대원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주택 소유자. 2번 세대원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된 토지 소유자. 3번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과세 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4번 모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10억 원, 모회사 6억 원, 자회사 4억 원인 경우에는 모회사인 A법인. 5번 지방세법상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 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정답은 4번입니다. 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민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2번 도시관리계획이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위반될 수는 없다. 3번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5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그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8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다. 2번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와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3번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다. 4번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5번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대하여는 별도의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8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시도 도시계획조례로 세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1번 전용주거지역, 제1종전 용주거지역, 제2종전 용주거지역, 제3종전 용주거지역. 2번 보존지구, 문화자원 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 생태계 보존지구. 3번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적정고도지구. 4번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역사문화경관지구, 일반경관지구. 5번 상업지역, 전용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준상업지역. 정답은 2번입니다. 8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최대 한도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는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함. 1번 보전관리지역, 2번 생산관리지역, 3번 계획관리지역, 4번 농림지역, 5번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은 3번입니다. 85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를 요하지 않는다. 2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 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3번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3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4번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5번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정답은 4번입니다. 86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된다. 2번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3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번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산업개발진흥지구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번 택지개발예정지구의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87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관리지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용도지역이다. 2번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3번 관리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4번 관리지역에서 창고를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5번 관리지역 안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답은 2번입니다. 8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매수 청구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대에 한정된다. 2번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3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 4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번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 대금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8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조사가 아닌 것은? 1번 지가동향조사 2번 주택담보대출 현황조사 3번 토지거래 상황조사 4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5번 토지적성 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정답은 2번입니다. 90번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2번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3번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4번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번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에게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 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입니다. 9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용도 지역별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당해 기준 면적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제외함. 1번 주거지역 200제곱미터 이하 2번 상업지역 250제곱미터 이하 3번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이하 4번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180제곱미터 이하 5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의 경우 1000제곱미터 이하 정답은 3번입니다. 9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와 관련된 선매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선매 협의 매수의 대상이 된다. 2번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2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하여야 한다. 4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가격은 토지 소유자의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번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93번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상환채권이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말한다. 2번 토지 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그 토지 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건축물이 당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번 토지 상환채권은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4번 토지 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5번 토지 상환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후 조성된 토지로 상환되므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정답은 5번입니다. 94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함. 1번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의 설치 2번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3번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번 토지의 분할 정답은 5번입니다. 95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한다. 2번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3번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번 조합의 설립 시에는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번 도시개발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임원의 선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는다. 정답은 3번입니다. 9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번 대지로서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이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3번. 당해 도시의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 방식을 정할 수 있다. 4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과 환지에 의한 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5번. 수용 또는 사용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과 환지에 의한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으로 사업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97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1번.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2번.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번. 토지 상환 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4번.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 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행자가 인정하는 경우 5번. 학교용지,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정답은 1번입니다. 98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2번. 도시개발구역 안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사 완료 후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키는 기간 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번.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해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4번.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5번. 입체환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은 5번입니다. 9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 1번. 정비사업의 명칭 2번.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번.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4번.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5번.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의 권리 의무 정답은 5번입니다. 10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미하추진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번.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번.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4번.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5번. 토지 등 소유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 중 안에 알맞은 비율과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번. 100분의 25대 30 2번. 100분의 25대 50 3번. 100분의 25대 10영 4번. 100분의 50대 50 5번. 100분의 50대 10영 정답은 2번입니다.
10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의 정비사업 시행자 갑은 사업비용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금으로 부과하였으나 토지 등 소유자는 체납하였다. 이에 갑은 체납된 부과금 등에 대한 징수를 시장을에게 위탁하여 을 50억 원을 징수한 경우 법령상 갑 이을에게 교부하여야 할 금액은 1번 1억 원, 2번 1억 5천만 원, 3번 2억 원, 4번 2억 5천만 원, 5번 5억 원. 정답은 3번입니다. 10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1번 주택재건축사업, 2번 주택재개발사업, 3번 시장정비사업, 4번 주거환경개선사업, 5번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답은 1번입니다. 10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원 또는 조합임원의 자격, 직무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토지 등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된다. 2번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3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다. 4번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상속으로 인하여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5번 사업 시행자는 조합 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105번 주택법령상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설정 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번 용도별 방의 개수, 3번 전용 부엌, 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번 주택의 거래 가격, 5번 안전성, 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 정답은 4번입니다. 106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번 한국토지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번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4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5번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107번 주택법령상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속 저당의 경우를 제외함. 1번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2번 자본금 3억 원의 법인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00세대의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 3번 주택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저축한 건설교통 불영에 따른 입주자 저축의 증서, 4번 군수가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5번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정답은 2번입니다. 108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리모델링은 건물의 자산가치 또는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신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번 리모델링을 통한 건축물의 증축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국민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3번. 리모델링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주택 재건축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인가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4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된다. 5번. 대한주택공사가 행하는 리모델링에 대해 시도지사는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입니다. 109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의 개정. 2번.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장 및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 기준. 3번.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한 및 리모델링의 시행. 4번.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5번. 아파트 단지 내의 전기 가스 설비 및 냉난방 설비의 유지 및 운영 기준. 정답은 1번입니다. 110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700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자치관리하고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번. 400세대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3번. 600세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4번.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사용될 직인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번. 관리사무소장은 비용 지출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에 관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1번.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아파트 거래 신고 지역 내에서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아파트의 거래는 주택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2번. 주택거래의 신고는 아파트의 신규 분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3번. 건설교통부 장관이 주택거래 신고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4번. 건설교통부 장관은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번.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12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2번.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3번.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4번. 건축허가에 앞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제도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되었다. 5번.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이 의제되기도 한다. 정답은 4번입니다. 113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내력벽. 2번. 사이기둥. 3번. 바닥, 최하층 바닥은 제외. 4번. 지붕틀. 5번. 주계단. 정답은 2번입니다. 114번.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2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3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4번.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의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5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5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는 안전관리 조치 등을 할 의무가 있다. 2번.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사 현장 방치에 대비하여 미리 안전관리 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번. 예치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4번.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발할 수 있다. 5번.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하므로 이를 사용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116번.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2번.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 변경고시가 되어야 한다. 3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4번.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는 없다. 5번.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117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2번.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전에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3번.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4번.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5번. 장기간의 건축 제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를 연장할 수 없다. 정답은 5번입니다. 118번.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1번. 기역, 디귿. 2번. 이은, 디귿. 3번. 디귿, 리을. 4번. 리을, 미음. 5번. 디귿, 미음. 정답은 4번입니다. 119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농림부 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2번.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3번.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 4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5번. 시,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20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1번.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2번. 경로당, 보육시설, 주치원 등 노유자시설. 3번. 목욕탕, 구판장, 문동시설. 4번. 한 가구 1주택인 세대주가 설치하는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인 주택. 5번.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그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로 단체당 7,0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정답은 4번입니다.